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발진 사고, 보통 급발진 의심 사고 또는 급발진 추정 사고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급발진 사고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급발진이라는 게 평소보다 빵 하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걸 급발진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갑자기 팍 하느냐, 급히 발진한 거. 그것은 원인이 두 가지가 있겠죠. 사람이 제로백 누르듯이 빵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이 누른 게 아닌데 자동차 스스로 튀어나갈 수도 있고요. 자동차 스스로 튀어나간 걸 보통 급발진 사고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급발진 사고 분석해보면 사람의 잘못도 있고 자동차의 잘못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과연 사람의 잘못인지 자동차의 잘못인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거장 두 분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이 들어왔던, 그래서 교수님께서 검토하셨던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되나요? 한 4,5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00건? 네, 굉장히 많죠. 뭐. 저는 지난번에 1,000건이라고 그랬는데 잘못 얘기했네. 근데 이게 횟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사실 몇 회 정도인지 따지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왜냐면 이제 정식으로 기록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 정도고, 사적으로 오는 것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경미한데 뭐 이걸로 해서 액땜 했다 해가지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뭐 급발진 사고다 이렇게 사례로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년에 국내에서 보고되는 것 자체가 한 90건에서 110건, 100건 내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무리 적어도 10배에서 20배 정도를 연간으로요. 그러니까 1000건에서 2000건 정도를 보고 있고 약 80%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운전자의 실수에 의해서 나는 사고, 나머지 20%가 진짜로 보고 있어서 한 300개에서 400건 정도니까 연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뭐 요새 또 전기차까지도 여러 건 발생을 하니까 차종 구분 없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까지 사례는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네, 박병일 명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명장님께서도 급발진 관련돼서 자문도 해주시고, 또 현장에 가서도 또 분석도 해보시고,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있었나요? 저는 99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재현 실험을 제가 9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0년도에 아마 제3취재연구, 그 다음에 뉴스 추적 이렇게 나와봐. 그 다음에 KBS 싸움이라서 해서 재현 실험을 제가 여러 번 해서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급발진은 기계가 아니라 전자적인 부분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자동차 역사가 1882년 벤츠가 다임라고 처음 시작했는데 그 후부터 100년 동안은 급발진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다 기계였거든요.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에 이제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되면서 이제 이상한 일이 발생되는 거죠. 이 전자라는 부품이 원래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아니면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작동되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전자 부품이 소재가 사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전자는 거짓말하거든요. 어제까지 작동됐다가 오늘 갑자기 안 되는 경우 숱하게 있는 거고,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해봐서 알겠지만 뭐 기계 같은 거 그렇게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뽕 나잖아요. 꼼짝도 안 해. 컴퓨터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원 뺐다 키면 언제 그랬냐고 아무 이상 없는 것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로 다 전자화되면서 그런 거고요. 그동안에 급발진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마 2000cc 이하 차는 급발진 뉴스가 거의 못 봤을 겁니다. 예. 대부분 2000cc 이상이라는 얘기죠. 왜 더 좋은 차가 급발진일까라고 하면 이제 좋은 차들이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된 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기능의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차가 뭐 한 20, 30개. 근데 이제 2000cc 이상은 30개에서 뭐 어떤 건 100개까지 있는 거예요. 이제 745 같은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많을수록 컴퓨터와 센서가 많을수록 이상한 일이 발생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급발진 뉴스를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뭐 한 20년 동안 쭉 봤을 때도 자동차가 고급차들이 대부분 많다. 그래서 결국 기계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었고, 또 역사를 보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 99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에 급발진할 때 대부분 다 가솔린 차였죠. 그러다가 이제 2003년부터 디젤차 감류하는 거죠. 근데 네. 디젤차 처음에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무슨 급발진 가솔린 차가 생기는 거지 왜 디젤차? 그런데 그 당시까지 2003년 이전에는 그 디젤차도 전자가 아니었어요. 기계식이었거든요. 전자화 되면서 시작됐고, 그 후에 또 하나 합류가 되는 게 택시예요, 택시. 택시 맨날 20, 30년 하고 택시가 직업인 사람이 급발진 막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또 사람들이 원택시? 예. LPG차가? LPG차도 똑같이 가솔린과 전자 센서가 장착되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음파 버스 사고. 예. 그거 봐도 우리가 정말 사람까지 탔는데도 뺑소리처럼 그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뭐 졸음운전으로 얘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운전자를 와서 설명하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그 차가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브레이크 못 잡고. 그 우측으로 해서 결국은 사망사고 났는데 저는 그분을 살신성인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차가 안 쓰니까. 됐으면 그런 쪽으로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던 노선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왜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순서가 많이 바뀌냐. 모든 차가 이제 다 그러냐. 요새는 또 전기차도 그러잖아요. 전기차. 예,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자동차에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로 봐도 누가 전문적이 아니어도 원래 처음에는 가솔린만, 그 다음에 디젤에다가, 그 다음에 LPG에다가, 버스 하다가, 이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까지 오는 거 보면 이거는 분명하게 당연하게 전자 시스템이 집중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하신 거 제가 영상 다 준비했어요. 아, 예. 가솔린, 예. 디젤, 예. LPG, 예. 전기차 예. 다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최근에 말씀하신 전기기 전자 제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추정장 자체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일부 확인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소송 중에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조작을 해봤더니 실제로 오류가 생기는 부분들을 일부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급발진 자체가 1980년대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르망 같은 거 국내에 처음에 나올 때 ECU라고 해서 전자제어 장치를 최초 적용을 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100%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이 전자제어 이상이다 보니까 뭐 소비자가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입증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은 재현이라든지 아니면 흔적 자체가 남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전기 전자적인 시스템의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 버리고 그만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니 이게 스마트폰이 갑자기 뭐가 안 돼. 네. 그러다 어쩌면 또 나중에 풀려. 그렇죠. 근데 어쩔 때는 안 풀려서 가면은 딱 그 센터 가면은 서비스 센터 가면 딱 되는데요? 네. 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제 컴퓨터를 막 하다가 야 저기 누가 와서 좀 도와줘. 근데 딱 들어오면 돼. 아씨 아까 안 됐었는데. 그럼 안 됐을 때 그때 불러주세요. 근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 맞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바닷가에서 백사장에 제가 여보 사랑해라고 제가 써놨어요. 글씨로 백사장에 여보 이거 좀 봐. 그런데 그때 파도가 벌써 걷다가 없어졌어. 어디 있어? 이거랑 지금 좀 비슷하지 않나? 맞습니다. 근데 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게 생기게 되면 일반 가전제품은 그냥 생기면 그냥 그런 대로 하는데 차는 이게 생긴다는 건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고 그렇죠.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발생하는 거의 90%가 가솔린 차에다가 자동 변속기 엔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박 명장님 말씀하신 대로 디젤 차가 생기기 시작한 게 전자 제어를 얹으면서 생겨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솔린보다도 디젤이 훨씬 더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생기는 것 자체가 가솔린 엔진은 제로백이라고 정지 상태에서 치고 나가는 이 가속력이 굉장히 빠른데 디젤은 저속 고토크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좀 약간 느려 보이는데 그거는 차의 엔진의 특성에 따라 좀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역시 모터 쪽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결국 이상 급발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차종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고 계속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보상이라든지 책임 소재에 대한 것들인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거의 발생 빈도를 줄여주는 것도 자동차 제작사의 어떤 책임이고 또 정부는 그런 걸 잘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상을 할 건 하고 또 책임에 대한 소재도 밝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흐트러뜨리지 않네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화투를 치다가 불리하게 되면은 괜히 한두 장 떨어뜨려서 막 흐트러 놓는 거 있죠. 그래서 책임 소재 없애는 그런 느낌 확 드는 거 있잖아요. 좀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네. 아니 그래서 원래 급발진을 정말로 밝히고 싶다면 국가나 또 아니면 기업이나는 지금 현재 EDR 장치 형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돼요. 원래 EDR 장치가 급발진을 밝히는 장치는 아니에요. 예. 원래 에어백이 터지기 후에 5초를 해서 기록해가지고 그때 왜 어떻게 에어백이 터졌나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급발진을 이제 연결시켜서 그때 운전자의 특성, 운전자가 하던 그런 조작, RPM이라든가 악셀 페달 밟는 거, 브레이크 밟는 거 이런 거 보고 그걸 해서 하는 거지. EDR 장치가 급발진을 갖다가 규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새는 EDR 장치 가지고 급발진을 그걸 보고서 이상이 없다, 운전자 과시다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급발진을 정말 밝히고 싶다면 그 EDR 장치 어떤 기록이 들어가야 되냐면 연료 분사하는 시간, 네. 그 다음에 점화 시기,
예.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는 양이 예. 온오프가 아니라 온오프가 프로테이지 아니고 몇 퍼센트 밟았느냐. 프로테이지 밟아야 돼. 왜냐면 자 봐요. 예전에도 브레이크 밟았다는 신호가 있었어요. 예. 그럴 때 메이커는 뭐라고 그랬냐면 밟긴 밟았는데 꽉 안 밟았군요. 꽉 안 밟고 양발 운전. 그러니까 꽉 안 밟았을 때 자기도 못 봤으면서 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운전자가 그 꽉 밟았다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제조물체계법이 원래 문제가 생기면 메이커에서 만드는 회사에서 밝혀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소비자가 밝혀야 돼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몇 프로 밟았습니다, 제가. 네.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재판에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정부나 메이커가 이거를 밝히고 싶다면 지금 EDR 장치에 딱 3가지만 더 넣으면 돼요. 연료 분사하는 시간. 왜? 차가 빨리 갔으면 연료를 많이 분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빨리 가려면 점화시가 증강이 돼야 돼. 그 점화시가. 그러면 2개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자는 정말 제대로 일을 했는가.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브레이크 밟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제가 요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엔진이 가솔린차라든가 이럴 때 그 부스터 시동이 RPM 올라가거나 시동이 꺼지게 되면 부스터 압력밖에 안 돼요. 그걸로 제가 제동 시험 해보니까 브레이크 밟을 때 한 번밖에 못 밟아요. 제대로 차 세울 수 있는 힘이. 예, 예. 그런데 꽉 밟아야 되죠. 2번, 3번 밟으면 예. 더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안 들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럼 이거네. 예. 이 안에 공기가 요만큼 들어있는데 예. 이거 한 번에 팍 하면 되는데 예. 이게 이렇게 하다 공기가 쭉쭉 빠지면 나중에 그럼 말을 안 듣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운전자가 맨날 밟을 때 엔진은 괴금이 났고 브레이크는 딱딱하단 말이 그 엔진이 진공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시동이 꺼지더라도 또 우리가 운전자가 여러 번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번 밟더라도 진공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공 펌프를 의무적으로 차에 장착을 해야지. 가솔린이든 뭐든. 그죠? 진공을 달고 또 하나 탱크, 조그만 탱크, 보조 탱크라도 달면 운전자가 시동이 꺼진 RPM이 올라가든 뭐하든 어쨌든 부합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를 세울 수 예, 있지만 브레이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이제 그 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보는 거고요. 네. 그거를 뭔가 메이커나 정부에서 진짜로 바뀌고 싶다면 왜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안 하는 거로 봐. 네. 영장님 말씀에 네. 지금 저 EDR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저한테 EDR은 자동차에서 면제부를 주기 위한 거다. 그렇게 말씀 한번 해주셨어요.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EDR 자체가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우리가 사고 기록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아까 명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EDR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는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제작사에서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터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EDR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이 안 터지면 아예 기록도 돼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고 또 데이터에 부족한 것도 문제고 또 이 데이터가 나온 것 자체도 ECU 들어갔다가 나와서 정제돼서 나와서 EDR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위변조가 됐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무도 검증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운전자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았는지에 대한 기록만 정확히 있으면 되거든요. 이 기록을 직접 EDR 쪽으로 ECU 쪽에 들어가도 나오질 않고 직접 기록하는 장치 개발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담배값만 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면 3, 4만 원이면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적극적인 의지만 가지면은 장착하고 무상 공급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고요.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영상 블랙박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 만듭니다. 예. 외국에서 거꾸로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한 장치에 대한 것들을 좀 발에 비추는 것에 대한 것들 얼마든지 발에 비추는 영상이 있으면 그건 뭐 딴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요새 있어요. 네. 이제 풋 블랙박스. 맞습니다. 여기 옆에. 근데 그래서, 그 예. 걸쩍거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같은데. 이제 초기에 제가 이제 KS 관련 위원장을 맡으면서 블랙박스나 영상 블랙박스 맞추면서 메이커들한테 이 제작사한테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 쪽으로 비추는 거에 대한 것들 벌써 15년, 4, 5년 됐네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위치나 영상이나 영상 블랙박스의 개발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들도 아무리 어둡거나 이러더라도 조그만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 네. 이렇게 그 요새 그 있잖아요. 저 핀 마이크 비슷하게 요만한 네네네. 거. 그 만들 때 아예 네. 장착을 해서 자 그러면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나올 때 블랙박스 빌트인은 나오듯이 밑에 두고 해갖고 발이 어떻게 밟히는지 맞습니다. 요거 찍히게 하면 되겠네요. 나올 때. 뒤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투 채널로 보통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굳이 뭐 투 채널 할 때 앞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를 발밑을 해줘도 돼요.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록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영상까지 있게 되면은 뭐 전혀 증거 자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건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할 수가 있고요. 정보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논란을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소비자한테 입증을 해라. 못 찾죠. 우리가 수술 잘못했는데 피해자 가져간데 수술 잘못한 걸 찾으세요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결국, 측면에서 보면은 네. 문제가 있죠. 결국 그렇다 그러면 EDR이 나름대로 그 자동차 내에서 그 컴퓨터에서는 제대로 입력이 된 건데, 네. 근데 그게 내가 브레이크를 갖다가 내가 가속 페달 밟은 게 아니라 나는 안 밟았는데 그 자동차 자체에서 빵 밟은 것을 기록하고 네. 나는 밟으려고 했는데 밟히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그래서 오프로 되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충분히 거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고 브레이크 밟은 게 아닙니다. 예. 기계적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발만 올리면 차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1, 2cm 올렸을 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거는 발만 불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습관이 나쁜 사람들 발을 자꾸 브레이크에 올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살짝. 예, 근데 브레이크 등은 항상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분들. 근데 브레이크 밟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 밟았다, 안 밟았다의 온오프에 대한 것들은 참조는 될 망정 이게 아주 객관적인 증거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항상 그런 얘기가 이제 논란이 많은데, 아까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밟으면 뭐합니까? 두 발로 동시에 밟았네요. 덜 밟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브레이크 등은 참조만 하지 그게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오늘 준비된 영상에 다 나와요. 네. 영상을 제가 12개를 준비했어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네.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보면 우리가 또 EDR 장치를 절대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자, 다른데 이제 급발진 생기면서 급발진 생긴 센서와 컴퓨터가 문제 있어요. 근데 갑자기 걔가 바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다 바보 됐는데 EDR 컴퓨터만 똑똑해졌다. 예. 다 감지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예. 전기라는 신호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지람이라 만들어지게 되면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병렬로. 근데 다른 건 다 바보 됐는데 EDR 컴퓨터만 멀쩡히 살아있다? 이 자체도 안 맞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EDR 장치를 믿을 수 없는 데이터예요.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렇다면 의지가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의지가 좀 없다라고 보는 거는, 예전에 EBS에서 방송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이제 그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들 교수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얘 포드 자동차 뒤에서 꽝 봤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까? 리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 리콜 해야죠, 이랬거든요. 근데 다시 교수가 질문 던집니다. 자, 근데 이 차가 너무 많이 팔렸다. 그 다음에 리콜 비용을 계산하고 이만큼 들어간다. 그래서 리콜 비용 곱하기 차량 대수 하니까 이거 리콜 끝나면 포드 자동차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그때 반반 갈라져요. 예. 결국은 이게 리콜을 제대로 안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현재 마찬가지예요. 현재 이런 부분도 문제, 전자화 문제되어 있는 건 뭐 전자과 교수라든가 컴퓨터 관련된 사람 다 알아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더 리얼하게 메이커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부도 모르는 게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로 커져서 만약에 급발진의 보상 문제 법적인 게 되면 우리 수출 안 되고 또 우리 차 판데 맨날 집판하다가 메이커는 망할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메이커들도 보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외국도 안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 사람이 그 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뭐 개를 묻은 것처럼 그냥 서로가 눈 감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해요. 결함이 있는 물건 자체를 알고 팔았다라는 것 자체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재정을 책임법, 피해법 관련해서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미 자동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게 이 국가기관 산업으로 이미 자리매김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잘못 결함 있는 차를 팔았다라는 것 자체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문명의 이기로서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기가 되느냐 흉기가 되느냐가 틀려지는 건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큼 이 피해자들한테 적절한 보상과 더불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자세라든지 시스템을 구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미비돼 있다 보니까, 또 미국하고 정반대로 미국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제작사가 밝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운전자가 결함을 찾으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수입사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두 가지가 풍문이 있습니다. 한국 법대로 해라. 뭐냐, 엎어져 있어도 알아서 져주는 법이다. 지질이 못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송을 걸게 되면 길게 끌어라. 대법원까지 5, 6년 가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비용도 시간적이고 엎어져 버리니까 대법원에서 나온 결론은 이거 제가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공학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반대돼 있고요. 예. 근데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아, 결론이 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집단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부도 소비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실제로 소비자 단체라 하더라도 이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들어가는 소비자 단체 전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봄이다 마루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근본 시스템이 지금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문철 의사님 교통 전문하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99년도부터 이 문제를 해서 계속 다뤄왔고 또 예전에 그 이제 건설교통부대 지금은 이제 국토부인데 그쪽에서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전자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했더니 그 당시에 99년 뉴스만 틀면 이제 급발진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조사를 하긴 했죠. 그랬는데 발표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 알겠지만 이렇게 썼어요. 자동차 여기 네. 예, 자동차 급발진 사고 조사 연구 보고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여기 내용 보면 급발진인데 전자화되면서 발생된 건데 기계적으로 100년 동안 없었다. 자동차에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되면서 그랬으니 근데 왜 전자가 없냐? 그랬더니 여기 딱 이렇게 써놨어요. 아, 우리는 기계적인 요인. 기계적인 요인은 급발진이 없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기계적인 요인. 전자적인 요인으로 발생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따졌더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쁘게 아니면 야비하게 딱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기계적 요인만 한 거다. 인적 요인만 했는데 그러면 근데 전자적인 99년도네요? 예. 99년도는 그때 블랙박스 없을 텐데? 없을 때죠. 예. 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부터 이거 굉장히 이제 얘기 따졌더니 앞으로 전자적인 부분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는 거예요. 22년 그러니까 이런 동안. 예, 이런 자료가 또 예전에 어떤 제가 방송하면서 기자가 지금 이제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이 자료를 달라니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거 민낯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창피해서 안 줬을 거예요. 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인제 시점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밝히기가 돈 들고 힘들다면 EDR 장치에 아까처럼 점화시기 연료 분사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온오프가 아니라 프로테지를 넣어라. 그러면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 보면 일부러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밝히고 싶은 걸까요? 제가 명장님 말씀 아까 세 가지 점화 시기, 그다음에 연료 분사량, 그리고 그 브레이크 밟는 그 몇 퍼센트 밟았는지 네. 셋 중에서 앞에 두 개는 어차피 자동차가 저절로 뿜어주니까 네. 두 개는 의미가 없을 거. 브레이크를 얼마큼 밟았는지 그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 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에어백이 터질 때만 EDR이 기록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에어백 안 터져도 기록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되죠? 기술적인 예. 부분에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라든지 또는 기록에 대한 것들 또 실제로 ECU 들어가서 EDR에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읽어서 데이터 기록 장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예. 또 비용 자체가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면은 담배값만 하고 도매로 하고 담배값 크기가 굉장히 적게 만들 수가 있고요. 한뭐 요거보다 좀 더 작게. 훨씬 적죠. 예, 그 반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반만하게 만들 수 있고 옆에다 붙이면 되고 또 직접 기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록 장치 된 것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기술로서는요 구현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에 대한 부족 또는 외면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겸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제가 아는 분이 네. 원래 이거 조그맣게 블랙박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그맣게 하나 한번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이제 OBD 기능을 해가지고 쭉 볼 수 있도록 원래 준비했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제 연구원들이 많잖아요. 그건 가능한데 누가 사줄까? 이 생각하니까 결국은 만드시다가 못 만드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거를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되는데 이런 또 거를 제안하면 이 정부에서 지원을 잘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요.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은 EDR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럼요. 그것은 바보 기록일 수도 있다. 예.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경찰은 EDR을 신봉하지요. 모르니까 자동차를 잘 모르시니까. 왜냐면 기계적인 전자적인 시스템이 경찰들이 자동차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 국가에서도 자동차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오면은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처럼 구조적으로 돼서 컴퓨터에 관련 깊은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걸 그동안 경험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차가 나오게 되면 우리 전 세계 차 우리나라 들어온 차를 그분들이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료가 없는데 메이커에서 자료를 안 주면 그 사람들은 아무 짓도 못해요. 게다가 또 EDR이 국산차는 그 지방경찰청은 국가수의 EDR 리더기가 있지만 네. 그건 이제 우리 그 제조사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네. 근데 외국에서 수입한 차는 그 EDR
없습니다. 리딩을 못 한다면서요. 네, 네. 그 회사에서 와서 해줘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해당되는 자동차의 전문적인 리더기 장치가 그 회사에서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제3자가 와서 관람하고 그걸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데이터의 위변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100% 신뢰하기는 쉽지는 그러니까 않거든요. 이 경찰에 사고 난 차를 그대로 아무도 손 못 대게 네. 하고 경찰에 갖고 있는 리더기로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자체도 과연 그 EDR 자료 그 자체 분석한 자체가 객관적이라 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신데 그렇죠. 네. 그런데 외국 자동차의 경우에 그 판매회사겠죠? 판매회사가 와서 리딩할 때 뭐 하잖아요. 네, 네. 이때 뭐 바꾸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믿을 거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EDR 빼놓고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그나마 100% 불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있고 더 EDR 자체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그렇죠. 잘못 기록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카메라를 말씀드린 이유가 카메라에 대해서는 위변조의 가능성은 간단치 않습니다.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상까지 같이 첨부해서 EDR까지 보게 되면은 100% 자동차의 결함인지 운전자의 실수인지를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왜 안 갔느냐 이거죠. 그렇게 많은 카메라고 그렇게 저렴한 카메라가 주변에 널려 있어서 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급발진 의심 사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법원까지도 가게 되고 그랬을 때 경찰은 아이고 이거 보세요. EDR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대체로 제가 미친놈이었어요. 제가 미친놈으로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속 페달을 그냥 99% 밟은 거 나왔어요. 그 경찰은 데이터가 있는데 어쩌겠어요. 네. 이거는 거짓말 안 해요.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영상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강원도에서 있었던 그 티볼리 이 저수지에 빠져서 아버님께서 참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사건을 처음에 그걸로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다른 거 먼저 저 두 분의 말씀에 이어서요. 일반적인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의심되는 사례 2건 보고 그리고 강화도 사고로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오디오가 있는 거고 없는 거 차이가 많죠. 많이 있죠. 왜냐면 오디오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되죠. 오디오가 있으면 왜냐면은 운전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예. 그게 없으면은 한계점이 있어요. 목소리 있는 거가 없는 거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명장님, 근데 빌트인 블랙박스에 왜 오디오가 안 되죠? 그러게 뭐 메이크에서 어떻게 그걸 안 그게 왜 하는지 그러냐면요. 이해가 안 초기에 영상 블랙박스 도입할 때 이제 국회에서 할 때 제가 관련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처음에는 무산이 됐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 안에 목소리가 녹음되는데 이게 인터넷에 유출된다든지 또는 어떤 누가 알면 안 되는 남녀가 앉아 있다든지 예, 이런 예.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걸 또 유출했을 때 네. 처벌해서 못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일단은 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영상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오디오. 예, 오디오. 영상 블랙박스 같은 데는 오디오 같은 게 일반적으로 장착돼 있는데요. 특히 근데 빌트인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빌트인 자체는 빠져 예, 있죠. 빌트인은 없고 맞아요. 예. 또 일반적이고 또 오프로 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차에서 어떤 분들 노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 노래하는 거 노래 잘 못했는데 거기 그 녹음되면 민망스러울까 봐 그래서 끄는 분도 계신데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 영상은 먼저 좀 보시죠. 지금 세차를 마쳤어요. 자동 세차기에 세차를 네. 마치고 그리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나가면 여기에 이제 녹색불이 켜집니다. 그 세차기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런 페달 밟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녹색불이 켜지면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요분이 이제 물기를 닦아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게 디젤 차입니다. 64세 남성이고요. 네, 세차장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납니다. 34년 무사고고요. 조수경 부인 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갑니다. 슬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오디오가 없어요. 자, 네, 사람이 일어나 그렇죠. 닦아주려고. 근데 차가 전리 안 가고, 오! 예. 예. 그리고 계속 가서, 이렇게 벽을 들이받고 멈춥니다. 오디오가 있으면은 거기 소리, 와! 이런 게 있을 그렇죠. 텐데, 맞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 조금,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 부인이 많이 다쳤어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무사고래요. 그런데 EDR 결과가 나왔어요. 네. EDR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뚫고 나가서요. 이렇게 뚫고 나가서,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자, 그럼 EDR 결과입니다. 이게 네. 두 번 부딪혔어요. 아까 벽을 들이받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무실을 들이받았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99% 디젤 차량이요. 네. 가속 페달 99%, 브레이크는 오프, 그리고 스로틀 밸브 100%. 이게 1차선. 여기 처음에는 제로잖아요. 거기서 자동 세척에서 나올 때 가만히 있었으니까 제로 어차피 브레이크도 안 밟고 아무것도 안 밟았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갑자기 슬슬 여기서부터 슬슬 해서 불과 1초 만에 100을 저 스로틀 밸브는 100, 그다음에 가속 페달은 99. 차속도가 얼마 나왔어요? 차속도에 처음에는 여기 있어요. 처음에 슬슬 나오잖아요, 여기요. 슬슬 나와서 12, 20, 30일 때 그 벽을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차는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차가 쭉 속도가 올라가서 마지막에 벽을 들이받을 때 41. 그리고 여기 스로틀 밸브는 계속해서 100, 가속 페달 99, 브레이크는 안 밟고. 저건 1초 동안에 네. 30에서 40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저건 급발진 상황이 아니면 엔진이 엄청난 고속 회전 아니면 될 수 없어요. 운전자가 악셀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예. 잘못 봤다고 이렇게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RPM 금방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요, 교수님. 저게 처음에는요, 제로였어요, 전부 다. 네. 네. 제로였다가 갑자기 1초 만에 가속 페달이 99%, 네.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가 100. 이렇게. 이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5초 동안 유지됐어요. 사람의 힘으로 가속 페달 99% 밟고 스로틀 밸브가 100%.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적인 시스템이 예, 왜냐면 문제라는 거예요. EDR의 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보면은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보니까 이 데이터 나온 거 EDR 자료 보면은 99, 100, 99, 100이에요. 근데 사람이 실험하면은요 그렇게 안 나와요.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주도 5초 안 됩니다, 그게. 좀 이렇게 떨기도 하겠죠. 그럼요. 예. 그리고 어떤 정신병자가 세차장에 나와가지고 가속 페달 갑자기 실수해도 그런 실수는 안 나오거든요. 아니, 나올 수가 없어요. 정신병, 저거는. 사람이 미쳤다 생각해 보자고요. 예, 미쳤다고도 안 됩니다. 사람이 그게. 미쳤더라도 이걸 99%를 5초 동안 계속 받는다는 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부닥치면서 발이 흔들거리잖아요. 그럼 밟고 맞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맞다, 그게 맞다. 퍼센트가 틀려야 되죠. 다시. 요 벽을 들이받을 때 네. 벽을 들이받기 1초 전부터 99% 유지돼요. 네. 그리고서 또 들이받고 4초, 요거 들이받고 1초 걸리고, 그 다음에 4초 후에 저쪽 벽을 들이받게 네. 돼요. 그게 5초인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끝까지 99, 100이에요. 그럼 요걸 들이받는 순간, 으악! 하면서 발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발이라는 게 몸이 부닥치게 되면 진동을 하면 관성이 있어서요. 흔들거리게 되면 발 자체를 100% 유지할 수 없어요. 자, 이건 사람이 힘이라고. 지금부터 99, 100, 99, 100이 쭉 유지됐다는 거예요. 계속 100% 누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게. 예. 불가능하죠. 저렇게 누를 수도 없고. 부딪히는데 100을 어떻게 받아요? 못 잡지. 그리고 저렇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성 자체가 데이터가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게 99, 100이 제일 많거든요. 예. 항상 그래. 그리고 변하는 게 없어요. 신뢰성이 떨어지죠. 사람이 다치고 있고 흔들거리고 부상을 하고 있는데 발만 가만히 잘라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교수님. 사람인데. 말씀이 좀 과격하십니다. 아니 제가 급발진만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왜냐면 하도 이런 사례 재판이나 뭐 써주거나 의견서 같은 거 쓰는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는 논리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 이러니까 더더욱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밟은 상태에서 몸이 진동을 하고 있고요. 충격을 받으면 몸이 날아갑니다. 그 상태에서 흔들거리는 상태에서 발만 놀아서 혼자서 90% 밟고 있다. 불가능하죠. 그거는. 명장님,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냥 꽉 계속 밟았을 때 5초 동안 계속 99를 기준이라 98도 안 내려가고 99 유지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밟았을 때 벌써 부딪히잖아요. 예. 그러면 엑셀 페달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충격에서 페달이 밖에 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퉁 할 때 잠깐 몸이 그러면 당연히 있죠? 이렇게 되죠. 음. 그런데 그 받기 전이나 받고 후 나서도 계속 99, 100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가속 페달 100%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99에 왜 그래요? 그거는 1% 남겨놨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신뢰성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DDR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에 들어가서 나오는 기록이기 때문에 직접 예. 기록에 대한 것들은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이 자료는 참조는 할 망정 뭐 다른 발을 찍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보안 자료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저거 하나만 갖고 또 그것만 갖고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한편 저 사고에 그 아드님께서 네, 건장한 친구랑 같이 실험을 해봤대요. 네, 힘 좋은 사람이 발을 갖다 꽉 밟아서 힘껏 밟아도 저만큼 나오는지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데 네. 근데
연약한 사람도 가속 페달을 풀로 밟을 수는 있죠, 명장님. 네, 그렇죠. 밟을 수 가속 페달은 그냥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쭉 밟으면은 99가 순간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5초 동안 계속 균일하게 99가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고 부딪히고 나서도 계속 99라는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벽을 부시고 갈 정도면 저거 왜 굉장히 그러냐, 큰 왜 안 충격이에요. 맞냐면요. 네.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세에서 예. 그냥 이렇게 여자분들이 편안한 자세에서 예. 이렇게 풀로 꾹, 밟는다라고 해서 99 나온다는 건 어려워요.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센서나 불량인가 접촉 불량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스캐너 꽂아놓고 데이터를 봐요. 그리고 이제 밥을 발라놨다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쉽게 안 되는데 일부러 데이터를 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보통 세게 밟으면 어디까지 나오나요? 뭐 97, 95 정도밖에 안 되죠. 아하. 그런데 운전하면서 그것도 부딪히면서 그 99, 100을 그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예. 이게 자체가 거짓말의 신호다인 거죠. 자,